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학습 컨설팅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차 시에는 나에 대해 알기, 2차 시에는 나의 직업 찾기,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간에는 귀납적 추론을 활용한 나의 학습 방법 찾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해서 이번 차시는 좀 쪼개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회 1탄, 3회 2탄, 3회 3탄 뭐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은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이 성향적인 차이가 워낙에 이제 한 1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매우 많은 성향들을 설명해야 하다 보니 좀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의 성향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고 기능을 활용한 진로 컨설팅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 기능을 좀 토대로 자기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 번째 이 시간은 귀납적 추론이라는 사고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건데요. 이 추론은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미루어 짐작하는데 추론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연역적 추론이 있고 귀납적 추론이 있죠. 근데 이제 연역적인 추론은 결론을 하나를 두고 이 결론이 맞는지를 데이터를 갖다 대입해 봄으로써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을 연역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각은 3개다 라고 했을 때 다양한 그런 다른 지식들을 접목해 보는 거죠. 삼각형은 다 세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랬을 때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거의 맞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추론은 맞는 추론이죠. 그런데 먼저 주장을 하고 데이터를 나중에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역적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귀납적 추론은 데이터들을 쭉 긁어 모아 보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데이터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다. 그러므로 주장을 맨 마지막에 데이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 그게 바로 이제 귀납적 추론이죠. 그래서 고래 자세 보니까 이제 좀 새끼를 낳는다. 그리고 젖을 먹여서 키운다. 그리고 또 오랑우탄 보니까 새끼로 나와서 젖을 먹여서 키운다. 그리고 사람을 보니까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운다. 그래서 이렇게 젖을 먹여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동물을 우리는 포유류라는 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쨌든 오랑우탄도 포유류고 그리고 고래도 포유류고 그리고 사람도 포유류다 라는 결론에 이르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에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결론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귀납적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귀납적 추론을 가지고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향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는 하나 환경에 의해서 좀 다듬어지고 좀 이렇게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에 일을 하면서 그 성향이 조금 차분해질 수도 있고 차분한 성향이지만 또 활발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면서 좀 활발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시 또 나의 성향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사실은 성향은 좀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몇 가지의 단어를 주려고 해요. 그 단어를 가지고 잘 보고 나에 해당되는 단어를 이렇게 좀 뽑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단어 사례를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많아도 좋으니까 한번 자기가 느끼는 대로 다 찾아보도록 하죠. 자, 1번 단어는 말이 없다입니다. 말이 없다. 그리고 2번 단어는 차분하다. 네, 이제 넘버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순진하다. 네, 그 다음은 억울함을 쉽게 느낀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도 연달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충격이 약하다. 네. 그 다음은 활달하다. 네. 그 다음에 기운이 없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마음이 약하다. 네, 그리고 신경이 예민하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다. 네, 그리고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이 얘기는 결단력이 없다. 라기보다는 우유부단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공상에 잘 빠진다. 그리고 한 사람을 사귀어도 깊게 사귄다. 친구가 진짜 친한 절친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또 그 다음 단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완벽주의다. 네. 그리고 정돈을 잘한다. 지나치게 정돈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교과서에 낙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번 검토한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죠, 사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열등감이 높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의 불확실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남들이 부럽다. 네,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목표 수준이 좀 높다. 네, 목표 수준이 높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좀 높은 부분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념이 강하다. 네. 한 번 하면은 끝장을 본다. 이런 친구들이 있죠. 끝까지 막 해내서. 네. 그리고 집중력이 길다. 집중력이 길다. 네, 순간적인 집중력이 높은 것과 집중력이 긴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호감형이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밝다. 근데 좀 경솔하다. 네, 생각보다 실수가 잦다. 그리고 꾸밈이 없다. 네, 솔직하다. 란 같은 뜻이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네. 호기심이 많다. 보면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 그리고 쉽게 빠진다. 네, 신기한 게 있으면 쉽게 빠진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도 끼고 싶어 한다. 네, 이런 친구 있습니다. 귀찮아하는 친구가 있고 뭐든지 막 같이 해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죠. 성급하다. 뭔가 빠르게 매진하지만 나중에 좀 후회를 금방 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부탁을 잘 받는다.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부탁을 잘 받고 깊이 생각한다. 네, 하나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한다. 혹은 경솔하다. 경솔하다 앞에서 했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많다. 이런 친구들 있죠. 뭘 해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각이 얕다. 네, 생각이 얕다. 네, 그리고 또 이해가 빠르다. 네, 이해가 빠른 친구가 있습니다. 이해가 빠르다. 그리고 명랑하다. 그 다음에 감정에 무너진다. 쉽게 감정에 무너진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성적이 좀 우왕좌왕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변덕이 심하다. 성격 중에 변덕이 심하다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꽤 많죠? 자, 그 다음엔 지기 싫어한다. 이런 친구 있잖아요. 지기 싫어한다. 어렸을 때 이런 게 더 티가 납니다. 막 울고 막 그러죠. 적극적이다. 네. 그리고 남 앞에 서기를 좋아한다. 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네. 이런 친구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 네. 그리고 석차에 관심이 높다. 네. 그래서 저 몇 등인가요? 저 어느 정도 되나요?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감정이 풍부하다. 감정이 정말 풍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막 어떤 나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대로 표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의감이 높다. 네, 그리고 프라이드가 강하다. 난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또 바보 취급을 하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벼락치기를 좋아한다. 네, 벼락치기가 안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허풍이 있다. 뭔가 네, 뻥 같은 거를 잘 치는 친구들 있죠. 인기가 있다. 자기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리고 장난을 좋아한다. 장난을 잘 친다. 네. 그리고 공부에 흥미가 없다. 네. 네. 그리고 예습은 하는데 복습은 안 한다. 네. 거꾸로일 수도 있죠. 복습은 하는데 예습은 안 한다. 그리고 검토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에 해당되는 이 코드를 자기가 한번 좀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적어서 정리를 좀 해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고 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것들이 잘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해 스스로 좀 이렇게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좀 재미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에 맞는 공부법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점이 있으면 이제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예습 복습을 빈틈없이 한다. 네, 이런 친구 있을까요? 예습 복습을 빈틈없이 한다. 네, 그 다음에 노트 정리를 성실하게 한다. 네, 노트 정리를 성실하게 한다. 그리고 수업 중 태도가 매우 좋다. 네, 매우 좋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질문하지 않는다. 네.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손을 들어서 질문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성실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스터디 그룹을 좋아한다. 선호한다. 그러니까 모여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그룹 학습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시킨다. 친구들 말을 잘 듣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노트 정리를 잘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실히 하는 거고 누가 봐도 노트 정리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하고 잘 따른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 손을 들어 질문을 잘한다. 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나 선배에게 조언 듣는 것을 좋아한다.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학교나 이제 입시 전문 기관, 네, 이런 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의 위치를 확인한다. 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뭘로 해도 내가 몇 등급이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 소음이나 어떤 조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어두워도 공부가 안 되고 TV 소리가 나도 공부가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요즘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도 별로 많진 않았어요. 근데 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공부에 악센트를 주는 걸 좋아한다. 네. 네, 나는 딱 꽂힌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서 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시간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네, 딱딱딱딱 나눠서 이건 뭐하고 이렇게. 그리고 정한 시간이 딱 되면은 시간 나눠서 공부하는데 정한 시간이 되면은 멈춘다. 멈추고 다른 과목으로 이동. 네, 이게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나는 좀 목표가 낮다. 네,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게 설정한다. 그러니까 목표를 낮게 설정한다. 그리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네, 가능성을 확인하며 공부한다. 네,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격려를 좋아한다. 네,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한다. 네, 나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해야지 공부가 잘 되더라. 이런 친구도 있죠.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여행이나 등산을 가서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런 친구 있습니다. 굉장히 활달해서 무조건 막 나가야지만 좀 기분이 나아지는, 혹은 취미를 하나는 한다. 네, 공부도 공부지만 내가 잘 안 될 때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딱 계획이 있어야 된다. 계획이 있어야 공부한다. 네. 그리고 좀 여유 있게 공부 스케줄을 짠다.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공부가 끝까지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네. 학습량을 그날 학습량을 정해 놓는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선순위를 정한다. 네. 그리고 매일 한 가지 목표를 정해 놓는다. 그리고 주간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월간이 아니라 주간으로. 그리고 응용 문제 푸는 시간을 꼭 갖는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의 또 이것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단시간에 여러 과목을 공부한다. 20분씩 뭐 예를 들어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를 선호한다. 네. 그리고 한 장소보다는 여러 장소에서 공부하길 원한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았는지 확인하며 공부한다. 네.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싫은 과목부터 공부한다. 혹은 좋은 과목부터 공부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께 문제 내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대로 선생님이 말한 대로 내가 맞추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서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1대1 지도가 좋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점을 이제 뽑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성향과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공부 방법이 맞는지를 좀 비교를 해서 아닌 것들을 좀 제해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열등감이 좀 높다. 열등감이 높은 친구들이 여기서 보면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잘한다. 라든지 아니면 스터디 그룹을 선호한다. 이런 것들을 뽑았다면 사실 내가 열등감이 높은 친구들은 이제 계속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스터디 그룹을 선호하기보다는 한다고 해도 자기와 비슷한 어떤 수준에 있는 친구들끼리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손을 들어서 질문하는 것은 이 열등감 있는 친구들은 내가 손을 들어서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른 친구들이 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빗대어서 스스로를 더 열등감 있게 느끼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맞지 않는단 말이죠. 아마 자신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는 어떤 공부 방법을 좀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선생님과 이 귀납적 추론 사고 기능을 가지고 해본다고 했잖아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좀 우선순위를 좀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쌍비교 분석법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먼저 이렇게 학습에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인지를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쌍비교 분석법은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내가 공부하고 싶은 이 공부 방법을 가로열과 세로열에 적어놓고 가로열에 있는 것과 세로열에 있는 것이 서로 다른 공부 방법일 때 과연 이 두 개 중에 나는 뭘 더 먼저 하고 싶은지를 칸에 채우는 거죠. 그런데 5개씩 썼으면 얼마만큼 더 좋은지 내가 위에 있는 가로열에 있는 그 항목과 세로열에 있는 항목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가로열에 있는 항목이 세로열에 있는 항목보다 뭐 1에서 5까지 척도를 봤을 때 3만큼 더 좋은지 아니면 2만큼 더 좋은지를 거기에다가 가로열이면 가로라고 쓰던지 아니면은 그 항목의 첫 번째 글자를 쓰던지 해서 옆에다 숫자를 적는 거죠. 1, 2, 3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그 항목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비교 분석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 내용을 좀 앞에다가 보이는 데다가 적어 놓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시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진짜 또 라이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시간이 정해지면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괜찮은 내용 쏙쏙쏙쏙 뽑아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